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31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선거가 아니라 좀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특별감찰관 소동. 이게 발단이 어떻게 됐냐면 어제 새벽에 연합뉴스가 보도한 건데요. 갑작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소스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익명이죠. 뭐 핵심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 특별감찰관을.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후보실에도 마찬가지고 그 당선인 시절에도 보니까 날짜를 찾아보니까 3월 14일에 그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보도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계속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죠. 물었더니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건 이제 말로만 관계자지만 실제 대통령실 사람이 나타나서 기자들한테 설명을 한 겁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서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은요, 그냥 일반적인 브리핑 내용이 아니고 특별감찰관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한 설명하는 그 자리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특별감찰관제 폐지라고 기자들이 이해하기 딱 맞게 그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이 이렇습니다. 검수완박,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의 사정 컨트롤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인 여건이 이전 정부와 달라졌다.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뜻 그대로 받아들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자들이 당연히 이런 질문을 했겠죠.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뜻이다.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하겠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무슨 얘기인지 저도 지금 다시 한번 들여다봐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자가 또 특별감찰관제를 도입 안 해도 될 여건이 마련됐다는 뜻이냐? 또 이렇게 재차 질문을 합니다. 이 기자도 잘 납득이 안 됐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답변합니다. 민정수석실 등 사정 컨트롤 타워 역할을 포기한 것이 구체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달라진 상황에서 구상하겠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여기까지도 그럼 특별감찰관을 임명 안 하겠다는 것이 사실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대통령실 관계자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설명이 도대체 정확한 거냐? 왜냐면 제가 봐도 근데 연합뉴스가 처음에 보도한 것도요. 톤은 이거랑 비슷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임명하지 않겠다. 이것만 어제 설명이 없었고요. 톤은 전반적으로 비슷한데 연합뉴스 거기에는 제목이 임명하지 않겠다. 않기로 했다. 이게 제목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냐.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해도가 떨어진 무슨 자꾸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기자들하고 그런 문답을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정도면 임명 안 하겠다는 뜻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자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한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특별감찰관제는 없애고 새로운 방식으로 뭐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한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만하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이 이게 자기네들은 머릿속으로 뭘 구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소동이 시작된 것 아닌가.
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던 장제원 의원이 얘기를 했더군요. 자기가 보기엔 이 보도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장제원 의원도 만약에 어제 대통령실 기자실에서 이런저런 핵심 관계자가 설명한 내용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다면 이거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뭔가 설명을 잘못했다. 이렇게 될 텐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 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의 설명,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의 설명도 이렇게 할진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연합뉴스 기자와 통화한 그 직접 당사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기자들 접촉을 해서는 참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죠. 기자들이 이런 설명을 듣고 뭐라고 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는 관계자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앞으로 기자들 앞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게 저의 판단이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거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기자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설명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더라. 뭘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냐 하는 것이고. 자, 또 하나는 그러면 이 기자도 구체적으로 좀 모르고 자꾸 질문을 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제를 취재를 하고자 했으면 저는 적어도 특별감찰관제가 어떻게 돼 있다 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슨 얘기냐면 특별감찰관,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에다가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후에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31일이죠. 아니, 지방선거가 내일인데 오늘 대통령이 이런 거조차 해명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상황이 불필요한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이건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로서는 정말 대통령을 모시는 자세가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특별감찰관 임명은 법률에 따른 국회 입법사항이다. 이렇게 주변에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감찰관법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7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가, 이게 이제 특별감찰관의 임명에 관한 조항입니다. 국회가 변호사 경력 15년, 그리고 이제 물론 변호사로서 일정한 정도의 그 어떤 직위 같은 데에서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을 그 중에 3명을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중에 1명을 지명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지명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고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3년이고 중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뜻이죠. 근데 만약에 결혼이 생기면 30일 내에 그 결혼을 보충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5년간 특별감찰관을 한 번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건 위법 아니냐? 위법이죠. 특별감찰관법 위반입니다. 근데 문제는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래서 그러면 특별감찰관법 7조를 대통령이 어겼을 때 처벌 조항이 있느냐?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뭉개도 특별감찰관을 뭉개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특별감찰관법을 어긴 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건데 이거를 만약에 기자가 제대로 알았다면 아니 특별감찰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 만약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질문을 당연히 그렇게 넘어해야죠. 아니 그건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4월 이내에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 국회에서 추천해도 임명 안 할 거냐? 사실은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핵심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건 기자도 이 내용 특별감찰관에 대한 자세히 알지 못했고 그냥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은 도대체가 특별감찰관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자들이 오해하기 딱 좋게 설명을 했고 그 전에 연합뉴스 기자와 통화를 한 것 아닌가. 아마추어다. 기자도 기자 직분에 충실하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아마추어다. 이런 것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5년 동안 임명을 안 한 부분 물론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죠. 그러나 이거는 더 큰 문제는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내부의 당청 관계입니다. 사실은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를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를 3명을 선정해서 대통령한테 서면으로 추천을 안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위법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문 대통령의 비판의 강도가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국회에서 추천을 안 했거든요. 왜 안 했을까? 저는 그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에 일정한 교감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니까 민주당이 아예 움직임을 안 보였던 거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의힘도 약간 책임을 방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끊임없이 민주당 당시 원내대표한테 자, 청와대 특별감찰관 협의하자. 우리는 이 사람을 추천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국민의힘도 그렇게 한 흔적은 없다. 그러면 누구도 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도요. 예를 들어서 자, 어차피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입니다. 그럼 민주당은 이 특별감찰관을 임명 안 하기로 했다, 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 보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할 자격이 없죠. 왜? 민주당이 국회 다수인데 민주당이 앞장서서 특별감찰관 후보를 뽑자.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자꾸 슬금슬금 피한다. 그러면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민주당이 하자고 그러면 민주당이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3명을 뽑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1명 추천할 것이고 국민의힘이 또 1명 추천할 것이고 또 1명 추천은 뭐 예를 들어서 딴 데서 뭐 어떻게 했다. 이럴 경우에 근데 뭐 국민의힘이 추천 자체를 자꾸 미룬다. 그러면 민주당은 충분히 이 문제를 가지고 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집권당에서 이 특별감찰관을 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현재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그러면 특별감찰관을 누구로 하자 뭐 이런 얘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명하지로 않기로 했다는 걸 지금 민주당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거는 민주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됩니다. 다수당이니까. 보이고 그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꾸 피하면 그 부분을 공세를 취할 수가 있고 그 공세는 국민 다수의 그 어떤 공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특별감찰관제 임명 소동, 그래서 제가 소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대통령실 관계자도 윤석열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게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리고 민주당도 뭐 비난 성명을 냈던데 민주당도 지금 비난 성명을 낼 때가 아니라니까요. 민주당 자기들이 앞장서서 특별감찰관 임명하자고 지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의 반응을 보고 국민의힘이 피할 때는 당연히 그걸 공격할 수가 있다. 누구도 지금 이 특별감찰관이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이해 부족해서 이런 소동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이거를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구조는 어찌 보면 윤 대통령 본인이 제일 이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 뭐 법률가라 그런지는 몰라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이 나머지 주변 사람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를 포함해서
이걸 제대로 모르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에 의해서 받은 공격, 이거는 사실 안 맞아도 될 불필요한 공매라고 하죠, 공매. 그런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언론의 어떤 잘못된 보도 내지는 대통령실 관계자, 어차피 지금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관계자에 의해서 뭔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대통령실이 왜 우선 이 소동이 무엇을 의미하고 발단이 어떻게 돼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대통령실의 브리핑 시스템과 브리핑할 수 있는 적어도 그 관계자들의 이 어떤 신중함,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때라는 거죠. 기자들이 오해하기 딱 좋게 얘기해놓고 기자 탓하면 곤란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번 이 특별감찰관 소동, 이걸 계기로 해서, 이걸 정말 이 케이스를 계기로 해서 한번 대통령실 그 브리핑 시스템이나 또는 업무 이해도,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